안녕하세요. 이렇게 지식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경섭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기쁨과 희망, 또 슬픔과 좌절이 공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내게 하는 건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마디 명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 명언들의 속뜻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긍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의 의원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한 남자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줬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중해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의 미적 감각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조각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은 탓인지 연인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연인 대신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요정의 이름을 빌어서 갈라테이아라고 부르면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조각상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매일 보듬고 어루만지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 피그말리온은 제물을 바치면서 마음속으로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만든 조각품 같은 여인과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런 아내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신들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서 차마 조각품을 직접 거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프로디테는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피그말리온, 여느 때와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조각상을 이제 쓰다듬으면서 입을 맞췄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입술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조각상의 손을 잡아봤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바로 인간으로 환생한 갈라테이아와 첫 대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피그말리온의 진정한 사랑과 기도의 감동을 받은 아프로디테가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간절하게 염원하면 이루어진다.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가 된 유래가 된 이 그리스 신화의 한 토막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고 또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현상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심리학과 교육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를 대해주면 상대는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1964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실험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쥐를 이용해서 이제 미로찾기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이 한 부류는 정성 들여 키운 쥐, 또 한 부류는 그냥 그렇지 않게 아무렇게나 키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미로 실험을 했는데 정성 들여 키운 쥐가 놀랍게도 미로를 잘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쥐한테 거는 기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젠탈이 그럼 인간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이 결과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1964년 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끝난 다음에 담임교사에게 IQ가 이 학생들은 높다,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는 학생들의 명부를 딱 만들어서 건넵니다. 근데 사실은 지능검사와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뽑아서 명부를 건넨 겁니다. 교사는 당연히 지능이 높은 학생들인 줄 알고 있었겠죠. 근데 8개월 뒤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명부를 건넨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담임교사, 당연히 지능이 좋으니까 기대를 했고, 또 학생들이야말로 자기 지능을 모르는 상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내가 기대에 맞춰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실을 맺은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로젠탈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교육학에 이렇게 접합시켜서 결론을 얻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연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이제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될성부른 나무다 이렇게 기대하고 인정해주면 학생들의 능력이 더욱 신장이 됩니다. 반대로 너는 뭐 가능성 없어, 너는 생각도 하지 마, 너는 무능해 단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능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그냥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이 긍정적인 기대를 받으면 그에 부응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걸 나타낸대요.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 실제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한 헝가리 부대가 이 전투 중에 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정말 추위와 폭설로 절망에 빠져서 이대로 죽는 거 아니냐. 이때 한 병사가 부속과다 지도를 발견했어요. 야, 지도다. 부대원들은 무사히 지도를 보고 알프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지도가 알프스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습니다. 전혀 다른 지도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야, 우린 지도가 있으면 살 수 있다. 병사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도 피그말리온 효과, 개인의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을 실천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인기 있는 새 박사, 윤무부 박사입니다. 윤 박사 고향 거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정말 운명처럼 후투티란 새에 마주쳤습니다. 이 깃털이 인디언 추장 머리띠처럼 아주 멋진 새입니다. 이 후투티에 반해서 그야말로 공부는 뒷전에 가방 던져도 계속 새를 찾아서 들판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한 반에 이 윤 박사님 어린 시절에 한 반에 한 50명 정도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윤 박사의 최고 성적이 41등. 뒤로 세는 게 빠르죠. 우리나라 최고의 새 박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새 때문에. 이렇게 새만을 쫓던 소년 윤무부 얘기, 후투티를 좋아한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의 전무후무한 새 박사, 윤무부 박사가 2006년에 겨울에 탐조 활동을 하다가 큰 시련을 겪습니다. 뇌졸중으로 현장에서 쓰러져서 왼쪽 뇌가 마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된 거죠. 병원 응급실에서 코마에 무의식 상태에 빠졌는데 주치의가 말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그래요. 새 박사님 안 되겠네요. 순간 저승문턱이 눈앞에 어른거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뒤에 알고 보니까 이 공원면에 몇 자리까지 딱 봐뒀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뇌졸중으로 반신불수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이 새 박사,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 때문에 쓰러졌지만 새를 보고 싶다는 열망에 그냥 이 병마를 훌훌 털고 일어난 겁니다. 반신불수를 극복하기 위한 새 박사님의 노력, 정말 눈물겨운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왼손잡이로 바꾸겠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전향하면, 내가 우익이 좌익으로 전향한다는 얘기 들었어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로 전향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왼손으로 글씨 쓰기, 밥 먹기 훈련, 그리고 이제 이 세밀한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접시에 담긴 콩 수백 개를 왼손 젓가락으로 접어서 옮기기를 무려 2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꾸준히 재활 활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이제 오른쪽 손발에 미묘하게 감각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탐조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잘하면. 근데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윤 박사는 전국 팔도에 탐조 이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새가 날라오면 연락을 받으면 차를 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를 만나려면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상운전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생활한 2년 동안 누운 상태로 그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오른손과 오른발 대신에 왼손과 왼발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운전대와 왼손으로 엑셀, 브레이크를 잡고 운전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탐조 활동 나갈 때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휴게소를 건너서 천안휴게소 포도과자 하나 사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매일 마음속으로 왼손과 왼발을 움직이면서 서울 부산길을 수십 차례 하루에도 상상으로 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상상 운전을 하던 차에 어느 날 상상 운전을 현실로 한번 감행하자 아주 모진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겨울이면 하필 왜 겨울에 했을까요? 눈이 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 저녁에 강원도에 있는 철새통신원이 박사님, 새들이 많이 날라왔어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머릿속에 야, 이제 상상운전도 했겠다. 강원도로 새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밤새 운전할 궁리만 했다는 겁니다. 개인 통신원, 심어둔 개인 통신원이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부인 몰래 이 차키를, 부인이 알면 뭐 말리겠죠. 펄쩍 뛰겠죠. 차키를 몰래 갖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오직 새를 만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그 눈 온 새벽길 강원도 속초까지 대여섯 시간 걸리는 길을 반신불수의 중풍 환자가 눈길을 뚫고 차를 몰아간 겁니다. 200km가 넘는 길을 달려갑니다. 왼손으로만 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먼 길, 눈도 왔는데 겁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오른발이 되는데 왼발이 왜 안 돼? 궁둥이만 좀 살짝 옮기면 되는데.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마치 뭐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런 말투였습니다. 운전석에서 엉덩이만 좀 옮기면 왼발로도 충분해요. 아직도 새 박사님 뇌졸중, 후유증으로 지팡이 신세를 지고 있지만 새가 날아왔다, 철새가 날아왔다는 연락만 받으면 상상운전으로 재활한 이 운전 솜씨를 뽐내면서 전국 팔도를 열심히 누비고 있다고 그럽니다. 간절히 염원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때 바로 부정이 긍정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 또 미국의 석유 사업가 존 록펠러,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아먹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모두 처참한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결국 피나는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 없이 얻는 바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긍정의 파워와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움츠리고 주눅들게 하는 부정적인 예측이 아니라 긍정의 그야말로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